오늘은 한자편 파트 9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어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자암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파트에서는 주검시가 쓰이고 있는 2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검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20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이전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척도척, 자척이 모든 한자들 속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한자가 생소하신 분께서는 바로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해보면 오른쪽에는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척도척, 자척이 와 있고, 왼쪽 부분에는 말스머니와 있어요. 참고로 말스머는 이와 같이 입구가 한 개만 쓰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한편 의미가 비슷한 말씀화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와 같이 입구가 2개가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죠. 따라서 말씀어는 혼자서 말하다 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한편 말씀하는 함께 말하다, 즉 대화하다 라는 뉘앙스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둘의 뉘앙스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께서는 개요란에 관련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려는 중이에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성능이 좋아서 말 한마디만 하면 자로 잰 듯 척척 번역해주지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스마트폰은 말 한마디만 하면 자로 잰 듯 척척 외국어를 뭐 해주나요? 외국어를 번역해주죠. 따라서 이 한자는 번역할 역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번역할 역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わけ、わけ、 한편 음으로는 役、役、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通訳、通訳、 통역이 되고, 다음에는 翻訳、翻訳、 이게 바로 번역이 되고, 다음에는 英訳、英訳、 우리말로는 영역이 되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훈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言い訳、言い訳、 우리 샐러리맨들이 회사에서 너무나도 자주 쓰는 변명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이와케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言い訳なんていいわけないでしょ言い訳なんていいわけないでしょ 변명 따위가 좋을 리 없지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할 역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오른쪽에는 척도척, 자척이 와 있고 왼쪽에는 말마가 와 있어요. 참고로 말마는 말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한자인데 이 말이 옛날에는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쓰였었죠. 따라서 이 말마는 현대식으로 조금 바꾸어서 대중교통수단의 대표격인 전철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전철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철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자로 잰 듯이 간격을 맞추어서 역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철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자로 잰 듯이 간격을 맞춰 놓은 게 무엇인가요? 전철역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역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역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駅、駅、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東京駅、東京駅、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역이 되고 다음에는 駅員、駅員、 우리말이 역무원에 해당하는 역원이 되고 다음에는 最寄り駅、最寄り駅、 상당히 중요하고 일상 회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어휘인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모요리에키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私の最寄り駅は新宿駅です。私の最寄り駅は新宿駅です。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신주쿠역입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오른쪽에는 척도척, 자척이 와 있고 왼쪽에는 분별할 변이 와 있어요. 참고로 분별할 변은 아랫부분에 쌀미가 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한편 윗부분의 이 아이는 생김새가 마치 이렇게 생긴 별을 닮지 않았나요? 따라서 분별할 변은 벼로부터 쌀알갱이를 분별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제 유형을 눈으로 분별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두뇌로 이것저것 재어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눈으로 분별하고 두뇌로 재어가면서 문제를 뭐 하게 되나요? 문제를 풀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풀석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풀석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상용 한자로 쓰이는 경우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尺、尺、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덕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解釈、解釈、 해석이 되고 다음에는 注釈、注釈、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석이 되고 다음에는 釈明、釈明、 우리말로는 성명이라고 읽히는데 까닭이나 내용을 밝히는 해명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샤쿠메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釈明ばかりする政治家は国民から信用を得られない。釈明ばかりする政治家は国民から信用を得られない。 해명만 하는 정치가는 국민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석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에는 척도척, 자척이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이하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두이가 조금 기울어진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재판관은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재기 위해서 최선을 뭐 하는 중인가요?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다할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尽くす、尽くす、 또는 尽きる、尽きる、 로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尽、尽、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尽力、尽力、 우리말로는 진력이라고 읽히는데 있는 힘을 다함을 의미하는 어휘가 돼요. 다음에는 無尽蔵、無尽蔵、 우리말에도 존재하는 무진장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덕어휘를 사용해서 예문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これからも全力を尽くして頑張ります。これからも全力を尽くして頑張ります。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스코스는 타동사로 쓰여서 무엇을 다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점을 먼저 메모해 주세요. 그럼 예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頑張りすぎて力がつきました。頑張りすぎて力がつきました。 너무 열심히 해서 힘이 다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즈끼루는 자동사로 쓰여서 무엇이 다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요즘에는 말 한마디만 하면 스마트폰이 외국어를 척척하고 번역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번역할 역이 되었고 뜻으로는 와케, 와케, 음으로는 야쿠, 야쿠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전철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자로 잰 듯이 간격을 맞춰 놓은 게 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역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에끼, 에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우리들은 눈으로 분별하고 두뇌로 재어가면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풀석이 되었고 뜻으로는
비상용 한자로 쓰일 경우에는 토꾸, 토꾸, 한편 음으로는 샤꾸, 샤꾸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재판관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할진이 되었고 뜻으로는 즈쿠스, 즈쿠스, 즈키르, 즈키르 한편 음으로는 진, 진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